지금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별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두 중성자별이 서로를 향해 수억 년을 달려와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충돌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있어요? 다 버텼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그 감각, 그 부딪힘들이 의미 없어 보였을 때, 아니면 지금 한창 부딪히는 중인데 이게 뭘 위한 건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모든 걸 다 쏟았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그 허탈함, 그 느낌, 오늘 우주에서 그 답을 찾아왔어요. 가장 격렬하게 부딪혔던 시간이 당신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남겼어요. 우주에서도 금은 그렇게 탄생했거든요. 충돌이 없었다면 금도 없었어요.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금은 어디서 왔을까? 지구에 있는 금, 당신 손가락의 금반지, 은행 금고 안의 금괴. 그게 다 어디서 생겨났는지 물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몰랐어요. 별 안에서는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돼요. 탄소가 산소가 되고 그렇게 무거워지다가 철이 되면 더 이상 반응이 안 돼요. 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에요. 금은 철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거든요. 별 안에서는 탄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금은 어디서 왔을까? 과학자들은 가능성 하나를 오랫동안 이론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중성자별 두 개가 부딪히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론이었어요.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2017년 8월 17일 오전 미국 워싱턴주와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LIGO 중력파 검출기 두 곳에서 동시에 신호가 들어왔어요. 시공간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감지된 거예요. 연구팀이 신호를 분석했을 때 이건 블랙홀 충돌이 아니었어요. 중성자별 두 개가 부딪히는 신호였어요. 그로부터 딱 1.7초 뒤 나사 페르미 우주망원경이 같은 방향에서 감마선 폭발을 감지했어요. 두 별이 격돌하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포착된 거예요. 그리고 11시간 뒤 전 세계 70개가 넘는 천문대가 일제히 그 방향을 향했어요. 그때 천문학자들이 본 것은 새로운 빛이었어요. 처음에는 파랗게 빛나다가 며칠에 걸쳐 붉게 변해갔어요. 색이 바뀐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어요. 충돌 직후에는 가벼운 원소들이, 나중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방출되면서 빛의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그 무거운 원소들 중에 금이 있었어요. 중성자별이 어떤 존재인지 잠깐 얘기할게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하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남은 핵이 엄청난 압력으로 쪼그라들어요. 그 결과물이 중성자별이에요. 태양 질량과 비슷한 무게가 지름 약 20km의 구 안에 압축된 거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약 40km니까 그 절반 크기 안에 태양 하나가 다 들어간 거예요. 설탕 한 스푼의 중성자별 물질 무게가 약 10억 톤이에요. 그런 존재 둘이 수억 년 동안 서로의 중력에 끌려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 서로를 향해 달려들어요. 두 별이 가까워질수록 회전이 빨라지고 마지막 순간 거대한 소용돌이가 돼요. 그 격돌 순간 빛의 속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두 별이 부딪혀요. 초속 10만 킬로미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1초에 250번 왕복하는 속도로요. 그 충격에서 나오는 열과 압력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빚어내요. 금도, 백금도, 우라늄도 그렇게 태어나요. 2017년 그 순간 하나에서 생겨난 금의 양이 나중에 계산됐어요. 달 질량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금이에요. 지구에 있는 금 전부가 이런 방식으로 왔어요. 그 이전까지 수십 년 동안 인류가 답을 몰랐던 질문에 그날 처음으로 답이 생긴 거예요. 극단적인 충격 없이는 금이 나올 수 없다는 게 그날 확인됐어요. 별이 아무리 크고 뜨거워도 평화롭게 빛나는 동안에는 금을 품을 수 없어요. 두 별이 서로를 향해 달려드는 그 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신 손가락의 금반지는 우주 어딘가에서 두 개의 죽은 별이 수억 년을 달려와 부딪혔던 그 순간의 산물이에요. 조용히 빛날 때가 아니라 가장 격렬하게 부딪혔던 그 찰나에 탄생한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충돌에서 귀한 게 나온다는 게 그게 위로가 돼야 할 이야기인지 그냥 과학이잖아 하고요. 맞아요, 과학이에요. 근데 그 원리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대학교 심리학과 테데스치와 카룬 연구팀이 1996년 저널 어브 트로매틱 스트레스에 발표한 연구예요. 외상을 겪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 관찰했어요. 결과가 예상과 달랐어요. 극심한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에서 더 많은 긍정적 변화를 보고했거든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부해진 인간관계와 깊어진 자기 이해가 따라왔어요. 연구팀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어요. 외상 후 성장이라고요.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부딪힘이 충분히 강해야 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관이 흔들릴 만큼의 충격이 있어야 새로운 구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중성자별이 금을 품으려면 극단적인 중성자 밀도가 필요하듯 인간도 기존 틀이 완전히 흔들려야 새로운 층위가 열려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딪힘이 뭔지 지금도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오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반쪽짜리 이야기예요. 충돌에서 금이 나온다는 건 맞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킬로노바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직 남아있어요. 중성자별이 격돌할 때 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충돌 직후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들이 붕괴하면서 열을 내요. 그 열이 킬로노바를 수일에서 수주 동안 빛나게 해요. 일반 노바보다 1000배 밝은 빛으로요. 격돌의 잔해가 그 자체로 빛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끝난 뒤에도 그 에너지는 오랫동안 빛으로 남아요. 부딪힘이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그 충격 자체가 이후에 빛을 만드는 원료가 돼요. 당신이 겪어온 그 시간들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조심해야 할 말이 있어요. 부딪혔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킬로노바도 조건이 맞아야 해요. 온도도, 밀도도, 중성자 밀도도. 그게 다 갖춰져야 빠른 중성자 포획 반응이 일어나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격돌에도 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아무것도 형성된 것 같지 않다면 그건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조건이 쌓이는 중일 거예요. 킬로노바도 충돌 순간에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후 수일에 걸쳐 원소들이 형성되고 빛이 바뀌고 방출이 이어져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게요. 당신 몸 안에 있는 금의 원자 하나하나는 실제로 수억 년 전 어딘가 우주에서 두 중성자별이 서로를 향해 달려와 부딪혔던 그 순간의 산물이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그 충돌에서 나온 원자가 지금 당신 몸 안에 있어요. 당신은 그 격돌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충돌이 당신을 만들었어요. 우주 차원에서도 당신 인생 차원에서도 충돌은 뭔가를 끝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뭔가를 빚는 방식이에요. 우주에서는 그게 물리 법칙이에요. 당신 삶에서 그게 다르게 작동할 이유가 없어요. 힘들었던 부딪힘들이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의미 없이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을 거예요. 킬로노바의 잔해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서 언젠가 새로운 별과 행성과 생명의 재료가 돼요. 당신의 그 시간들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당장 보이지 않아도요.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볼게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고 그게 당신 안에 무엇을 남겼는지 잠깐 생각해보는 것. 아직 아무것도 형성된 것 같지 않다면 그 반응이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당신 안에 어떤 게 생겨났는지 댓글로 나눠줄 수 있어요? 당신의 킬로노바가 어떤 모습인지 듣고 싶어요. 이 채널은 매번 우주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찾아와요. 다음에도 그 충돌의 흔적을 들고 올게요. 구독하고 계시면 다음 이야기도 여기서 이어가요.